네, 안녕하세요.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은 섹션 두 번째 UI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UI 테스트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내가 어떤 기계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겠죠?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사용자가 만족하는지, 빠진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걔를 누르면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UI 테스트라고 합니다. 누가 편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그 목적을 둬야 됩니까? 사용자겠죠, 그죠? 사용자 중심의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된 UI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그 테스트와 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점이 있나 없나 또는 없으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행위 또는 절차, 뭐 개선이 있든 없든 개선 사항이 있든 없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행위, 절차를 우리는 UI 테스트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사용자 중심의 테스트입니다. 현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이 또 추가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쉽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행동이겠죠. 그죠? UI 테스트 중에 발생되는 결과, 산출물은 사용자 매뉴얼 작성 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사용자가 느꼈던 뭐 어려운 게 있었다거나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매뉴얼을 만든다는 건 그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사용성 테스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실제로 어떤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목적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검증이라는 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인데 약자로 이제 VMV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소프트웨어 테스트에는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결함을 발견하거나 품질 위험을 감소시키는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와 비기능 테스트는 아닙니다. 기능 테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비기능은 성능이나 보안이나 호환성이라는 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이 폰에는 돌아가고 어떤 폰에는 안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호환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패드 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넷플릭스가 되는데 저기는 안 되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웨이브가 되는데 안 되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뭐 그런 걸 테스트한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산출물은 보통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테스트 케이스와 결과, 결함 리포트, 결함이 있나 없나, 그 보고서죠. 그죠? 커버리지, 성능 지표, RPS 응답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요. 사용성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개선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 사용자에게 시나리오, 그러니까 흐름이 있겠죠. 그죠?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헤매나 안 헤매나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관찰하고 생각소리법 인터뷰도 하는 거죠. 대표 산출물은 이슈 목록이나 심각도, 그리고 개선안, 정량이라는 건 이제 얼마나 성공을 했니?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니? 한 번 놓쳤니? 뭐 이런 것들. 시간. 얼마나 빨리 했니? 빨리 찾았니? 오류가 있니 없니? SU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SUS라는 건 뭐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가 테스트하면서 만족도를 SU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정성 인사이트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그러니까 정성 인사이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수치적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성공률 이런 것들은 오류율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정성 인사이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뉴를 찾는데 좀 헷갈리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정성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요.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죠. 그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UI 테스트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종류의 이제 휴리스틱 평가라는 게 있어요. 휴먼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리스틱 평가. 최소 3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가가 요 말 나오면 그냥 이거 휴리스틱 평가구나. 전문가가 테스트 평가하는 거예요. 사전에 작성한 원칙에 따라서 제품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사용성 공학 방법을 말하고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론과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평가 대상이 그러한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평가를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 사용자가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3명 이상 모여서 잘 되는지 잘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되게 능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핸드폰도 그죠? 그 능숙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UI의 구현 정도에 관계없이 평가가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되고요. 사람들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전반에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초기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전문가와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 가지고 하다 보니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 시간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 뭐 이런 게 휴리스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페이퍼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종이, 페이퍼잖아요. 그죠? 종이로. 이게 핵심이죠. 종이로 해당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제 구현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뜻 정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프로토타입 작성 시에는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종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줘야죠. 테스트 기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핵심이 되는 특징이겠죠? 예, 제품의 전반적인 컨셉트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참가자들이 최종 제품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종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선호도 평가입니다. A가 B보다 더 좋다. 두 개의 UI를 두고 A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그런 평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적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점수도 매기고 순위, 태도 기반 선호도, 속성 기반 선호도 등 알맞은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처럼 그죠? 보는 거죠. 어느 걸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두 개의 장점을 혼합할 수도 있죠. B는 이게 좋았는데 그러면 A에다 B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호도 평가라고도 합니다. 다음 성능 평가입니다.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의 학습성,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냐, 효율성, 필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내가 걔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냐,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기억 용이성, 내가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그거를 딱 했어요.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의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걔도 UI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상품권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음에 좀 헤맬 수도 있죠? 헤맬 수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어떤 발생됐을 때 빠르게 전환될 수 있냐,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탈퇴하고 싶은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절차에서 한번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전 단계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오류에 대한 평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족도입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하냐, 불만족이 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 결과를 성능 평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각 제품이나 서비스의 태스크들이 지닌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능 평가가 있고요. 선호도 평가가 있고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휴리스틱 평가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UI가 뭐고, UI의 종류가 뭐가 있었고, UI의 테스트 방법이 뭐가 있고, 그리고 UX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